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날이. 야,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가 돈 버는 거야? 그럼 돈 벌 수 있죠.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니? 돌파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7월 20일 단기 매매 공개 종목 헤어젠, 상해전기, 셀비온, 8월 24일 단기 매매 공개 종목 HJ중공업, 하나오션, 강연 직후 모두 급등했습니다. 투자 타이밍, 종목 선정 비법, 실전 매매 전략까지 참가자 만족도 폭발, 재수 강률 68%, 9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이세무사의 단기 매매와 홍세무사의 바닥잡기 매매법 특강 선착순 마감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표님, 오늘 뭐 하시는 건가요? 연정씨, 이 모자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 우상향이요. 우상향으로 막 올라가고 있지? 네. 이걸 이 안경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 파티 안경이잖아. 네. 올라갈 때 파티 안경을 왜 썼을까 오늘? 아니 나랑 매일 마감 방송을 찍으면서 그렇게 눈치가 없나? 내가 최근에 늘 했던 말이 뭐야? 역사적 신고. 그렇지. 연정씨 이전에 김나희씨도 주식 하나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나랑 2, 3년 하니까 많이 알게 됐었거든. 연정씨도 이제 몇 달 안 됐지만 아마 한 1년 지나가고 하면은 많이 알게 될 거야. 주식시장에서 역사적 신고가는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나 미국 나스닥, 대만 가건, 일본 니케이, 우리나라가 비교하거나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은 다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만 거의 이 중요 지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만 역사적 신고가는 못 간 거는 당연하고 4년 전의 지수를 못 올라왔다는 얘기죠. 4년 전. 정확히 2021년 7월. 2021년 7월의 고점이 3,316포인트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장중 고점이. 그래서 제가 거의 4월 9일부터 올라올 때 2,700, 2,800, 2,900 야 이거 이러다가 3,000 돌파하면은 3,100, 3,200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가 돈 버는 거야? 그럼 돈 벌 수 있죠. 왜? 지수는 종목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 코로나 바닥이었던 2020년 3월, 4월, 5월쯤에 들어왔거든요. 왜? 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평균값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너도 나도 돈 버는 걸 보고 따라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야말로 물반 고기 반인 거고 지수가 하락할 때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수가 가장 강할 때 오를 때가 언제냐? 역사적 신고가 때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니?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3,316 돌파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종가 기준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4년 만에 그 고점을 돌파를 했고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왜 올랐냐?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대주주 조건 50억과 10억의 차이를 이렇게 글로만 배우고 법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50억과 10억이 그렇게 차이도 없고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없고 세금도 별로 안 거치고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 31일 날 그 얘기 나왔을 때 박스에 완전히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왜 올랐어? 내일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 민생 경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정부안, 기재부안이 있었는데 그동안 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반대를 하고 또 우리 투자자들도 반대를 하고 이런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주주의 조건을 10억이 아닌 50억으로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거의 기정사실이 됐단 말이죠. 내일 무슨 10시인가 11시에 한다는데 그러니까 신고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정말 주식도 모르면서 50억, 10억 그거는 주식시장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오늘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1등으로 많이 올랐을 텐데 오늘 거래소 지수가 2%가 올랐어요. 2%. 세계에서 2% 오른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결론은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론을 잘 수렴을 받고 또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이렇게 잘 정부에서 받아들여갖고 일단은 한 고비는 넘겼다. 어떤 고비? 여기서 또 밀렸으면 3,316 돌파 못하고 또 밀렸으면 정말 실망 매물 많고 아니
미국하고 일본 투자하는 게 낫지. 걔네는 계속 신고가 치는데 신고가 못 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신고가를 뚫었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이 올해 제일 강했었고 이제 또 한번 강하게 움직이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2021년 7월 달에 원래 3,316이 계속 써 있었다고요. 화면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안 써 있어. 왜? 역사적 신고가를 표현하는 지수였는데요. 거기가 이제 더 이상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거든. 어디 써 있어요? 바로 오늘 지수인 3,317이 써 있는 거죠. 3,317.77. 야, 럭키세븐이다. 777. 그거 아세요? 777 럭키세븐 쫙 터지면은 슬롯머신에서 누르륵 나오는 거. 제가 예전에 라스베가스에서 럭키세븐이 터져갖고 한 600만 원 정도 상금으로 받고 거의 한 6박 7일 정도 숙박비랑 다 계산해도 남을 정도의 금액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오늘의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박스권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눈높이를 좀 높여도 되겠죠. 이제는 박스의 저점이 떨어져 봐야 뭐 한 3,200 지키지 않겠어? 올라가면 뭐 이제 뭐 3,400 더 나가면 5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꽤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다. 근데 여기서 이제 80%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요. 20%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선반영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주 양도소득세 확정됐다며. 그래서 올랐잖아. 그럼 내일은 왜 올라야 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논리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남아있잖아.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예상되어 있는 금리 인하. 더군다나 뭐 B컷까지는 아니겠지만 0.5가 B컷인데 B컷은 아니겠지만 0.25 정도는 뭐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0.25 거기에 연말까지 요번에 9월달 말고도 2번 정도 더 돼서 총 3번까지도 0.25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 플러스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어떤 의지? 주식시장 살려줄게. 기재부에서 말했던 거 취소할게.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또 부각이 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금융주, 증권주의 상승이 상법 개정안 플러스 증시 상승,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거래소 지수 급등, 코스닥 지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 거래소가 이 정도면 뭐 코스닥은 뭐 말 다 했죠. 코스닥은 지금 보세요. 6일, 7일. 코스닥은 7일째 양선이 나왔고요. 갭상승의 양선 상승은 5일째 나왔어. 5일째. 그냥 땅땅땅땅땅 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강한 차트죠.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강한 차트. 자, 그 다음. 거래소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 높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오늘 1.26%. 지수보다 살짝 약했지만 괜찮아. 차트는 완전 정배를 만들었어. 괜찮아. SK하이닉스는 역사적 코앞까지 왔네.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SK하이닉스는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코앞. 그래서 역시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니까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왔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 상승. KB금융은 오늘 6% 상승했어요. 어제 미래에셋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주 플러스 보험금융주 움직였다면 오늘은 증권주도 움직였지만 확실히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들이 좀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주들이 가장 강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 제일 높았던 애들은 뭐냐? AI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기기 3인방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 효성중공업 10%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HD현대일렉 8%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LS일렉 5% 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주에서 키움증권 7%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KB금융 7% 상승. 한국금융지주 6% 상승. 그리고 지주회사에서 두산 5% 상승.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5% 상승. LI지넉스원 방산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은행주, 한미반도체, 반도체.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수 끌어올렸으니까 반도체. 그리고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에 플러스 뭐 어제는 미래에셋증권, 오늘은 키움증권, 금융주. 거기에 지주회사까지 그냥 뭐 상법 개정안 관련주들, 반도체주들. 거기다가 AI는 죽지 않았어. 대표적인 AI 관련주인 전력기기 3인방이 모조리 폭등을 했다. 그래서 지수 신고가 시대에 내가 선봉에 설게.
내가 선봉에 설게 했던 애들이 반도체, 전력기기, 금융주, 지주회사 이런 애들이 막 서로 내가 선봉에 설게 하는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SK하이닉스 이미 말씀드렸고요. 5% 상승. H중공업이 오늘 압도적이었어요. 뭐가 압도적이냐면 어제 음선으로 좀 꼬꾸라지면서 조선기자재나 조선 중형주들의 그 상승이 좀 멈췄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 재차 다시 역시 대장주의 힘이네요. 재차 다시 상승하면서 21%까지 상승하고 거래대금 1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 클로버 거래 좀 많이 나왔는데 3% 상승. 세진중공업, HJ중공업이 대장이라면 세진중공업이 부대장이에요. 그래서 대장! 나도 같이 갈게! 그러면서 대장은 21% 올랐고 부대장은 13%가 올랐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전력기기에서 예전에는 HD 현대일렉이 대장이었는데 오늘은 압도적으로 효성중공업이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장 나도 따라갈게. HD 현대일렉 따라가고 LS일렉 따라갔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대장이 가면 부대장이 탁탁 따라가 주는 건데 오늘은 HJ중공업 가니까 세지중공업이 따라가고 KB증권이 가니까 뭐 신한지주랑 우리금융지주 따라가고 뭐 키움증권이 가니까 증권주들 따라가고 효성중공업 가니까 HD 현대일렉하고 LS일렉 따라가고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상승률 탑 30에서는 G2G바이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1조 가까운 종목이 오늘 26% 제약바이오. 통신 관련주인 대한광통신 25% 상승, HJ중공업 21% 상승, 툴젠 제약바이오 3천억짜리 20% 상승.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진중공업 1조 4천억짜리인데 13% 오르면서 탑 30에 이름을 올렸고요. 효림로봇 관련주 3,500억짜리 11%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 12조짜리가 11%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신고가 모자에 파티 안경을 썼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사실은 젊었을 땐 진짜 주식에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젊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주식에 미쳐 있지도 않습니다. 미쳐있진 않지만 제 나이 또래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식을 하고 있고 더 열과성을 다해서 하겠죠. 근데 20, 30대 애들 중에 저희 20, 30대보다 저는 지금 그보다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뭐 20, 30대 분들 중에 저희 젊었을 때만큼 열심히 하는 분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의 어느 누구보다도 체력적으로 왕성하게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4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가 신고가 갈 때 우리나라 못 가는 게 너무 배 아프고 속상했거든요. 정말 배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어떤 정당에서 또는 어떤 정부에서 어떤 장관이 뭐 이런 말 할 때 그냥 원래 한 귀로 흘리고 들리고 넘기고 싶지만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 제가 또 이렇게 말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결과적으로 오늘 역사적 신고가 돌파해서 기분이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추세 매매, 신고가 매매의 장점은 딱 신고가 뚫은 날 샀는데 그게 다시는 못 올 고점일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점이 오늘 3,317이 다시는 못 올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물론 내일부터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내일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금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올해 9월이 한 보름 남았고 또 10, 11, 12, 4분기가 3달 남았잖아요. 올해 한 3달 보름이 남았는데 적어도 3,500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당장 조정을 받더라도 신고가 시대에서 우리가 쫄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때가 있는 법인데 주식이 지금 하기 좋은 때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요. 현재 일정 잡혀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 몽당전 필름하고 오상현 고모님이 지방 강연이 있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댓글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이세무사 저와 홍용학 세무사의 콜라보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한 달에 한 번 목요일 날
북클럽을 하는데 제가 9월 25일 목요일에는 저자 직강의 자격으로 주식투자 핵심 수업 절반을 거의 뭐 강의하듯이, 북클럽은 원래 책을 정리해드리는 건데 강의하듯이 저자 직강을 9월달과 10월달, 9월 25일, 10월 16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두 번 제가 이 책 강의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책도 구매하시고 그리고 두 번의 강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스케줄이 되시면 역시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북클럽 지방 강연,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날 홍세무사님과 이세무사의 콜라보 강연 광고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넷째 줄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넷째 줄. 외웠어? 대단한데?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알 알면 돼. 나는 지는 소득 성장률, R은 투자 수익률, 재테크는 이세무사 이정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